안녕하세요. 전 광고업체에 몸담은 지 10년 차, 결혼 2년 차였던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랫동안 광고업계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쌓아온 인간관계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중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갔던 첫 회사 때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철강회사 부장님과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갔던 중이었어요. 부장님께선 요즘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순둥해 마주칠 때마다 자꾸 제가 생각났다 하셨죠. 하도 어릴 때부터 봐오던 분이라 절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누가 채가기 전에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셨어요. 결혼 생각도 있고 마침 남자친구도 없던 참이라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보니 대기업 출신에 생각보다 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엔 센스 있는 데이트 코스까지 짜와 호감을 얻더니 여러 차례 만나며 제 취향을 알고 나니 항상 제 취향에 맞는 식당이나 장소를 데려가 절 즐겁게 해주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연애도 참 즐거웠어요. 연애하기 전에도 다정하던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니 매일 절 데리러 오고 같이 있을 땐 항상 데려다주며 늘 행동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절 소개시켜준 부장님께도 감사하다며 좋아하시는 비싼 술까지 선물해 부장님이 둘이 잘 만났다고 뿌듯해 하셨죠. 30대에 시작한 연애이니 기념일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작은 선물이라도 꼭 주고 축하해주니 행복했습니다. 물론 2년을 연애하면서 다툰 적은 있어도 안 좋은 기억보다는 행복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된다면 남편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 받은 날은 정말 기뻤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님을 만나게 된 날,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뺏어간다 생각해 나쁘게 대하진 않을까 생각이 많았죠. 하지만 정작 만나보니 시어머니는 따뜻하고 상냥하게 절 대해주셨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잘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절 다독여주셨어요. 남편의 다정함이 어머님에게서 나온 것이겠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은 연애 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다정했고 가족이 된 시어머니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새롭게 맞이한 가족들이 사이가 좋고 늘 저에 대한 애정을 비추시니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한참 신혼을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회사가 운영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재택이 불가능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사무직이었던 저 또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직종이라 오히려 사무실 출근이 더 편했지만 신혼이다 보니 집에서 일하면 남편을 더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피어올라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았죠. 하지만 그 혜택은 얼마 안 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으로 깨지게 됐습니다. 출장도 아닌 지방 발령이 난 남편으로 저흰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평일에 지내는 집 따로 주말엔 신혼집으로 오며 두 집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때쯤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던 것이요. 제가 처음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을 때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늘 저에게 부럽다는 말을 했었어요. 진지하겐 아니고 장난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 여유로워 보여서 부럽다, 배 아프다는 말을 했었죠. 가벼운 대화로 하던 얘기들이고 저 또한 출퇴근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니 진심이라도 이해가 가서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주말에 시댁에 놀러 갔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희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하던 그 대화처럼 부럽다며 제 재택근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숨길 일은 아니라 딱히 신경 안 썼어요. 사실 제가 아는 어머님이라면 그나마 제 몸이 편해졌으니 잘됐다고 해주실 분이라 미소가 먼저 올라왔죠. 근데 이게 웬걸?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희의 집안일은 누가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전까진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아, 저희 원래 하던 대로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오빠가 요리는 잘 못하니까 요리는 제가 대부분 하는 대신 쓰레기나 빨래는 오빠가 하고 청소는 같이 하고요. 집안일도 같이 하니까 사이가 더 좋아지는 느낌인 거 있죠. 아가, 그래, 요즘은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 그래도 네가 와이프인데 남편은 좀 더 챙겨야지. 더군다나 집에만 있는 애가 출퇴근하면서 고생하는 사람 생각해서 웬만하면 집안일도 손만이 안 가도록 해놓는 게 좋지 않겠니? 아, 그쵸. 안 그래도 출퇴근 힘드니까 제가 전보다는 좀 더 하고 있어요. 근데 재택이라도 일하는 건 똑같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해서. 그거 오래 걸려도 출퇴근 시간만큼은 아니지 않니? 아휴, 니네 회사 괜찮은 건 맞지? 다 망해가는 건 아니지? 무슨 회사가 코로나 하나 터졌다고 재택이나 시키고 말이야. 집에서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될 때마다 농땡이 피우기 딱 좋잖니? 그렇게 농땡이 피울 때 집안일도 좀 더 해놓고 하면 좋지. 노력할게요, 어머님.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재택하는 회사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워낙 일의 양이 많아서 쉴 틈도 없어요. 저도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저녁이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보내면서 저도 일 시작해서 오빠 올 때까지 작업실에서 일만 해요. 그래, 일벌레가 따로 없구나. 아휴, 요즘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면역력 떨어지면 바로 병나는 시대인데 밖에 다니는 사람 잘 좀 챙기렴. 너도 건강 챙기고. 안에만 있는 사람보단 밖으로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걱정되지 않니? 신혼인데 남편 병나는 것보단 잘 챙겨서 건강한 게 낫지 않니? 제가 재택하는 것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신 건지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모르겠으니 그저 그날 기분이 안 좋으신 거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여전히 바쁜 생활을 보내던 중 남편이 갑자기 부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다며 말을 꺼냈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됐는데 그걸 핑계로 팀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죠. 중요한 프로젝트라 들었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참여율도 적은 것 같아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부서 이동이 아닌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본사에서 왜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난 것이냐 물어도 남편은 본인도 모르겠다는 대답밖에 하지 않았어요. 길게 말하지 않는 걸 보니 본인이 가장 속상하겠거니 하고 더 묻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 발령이란 게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회사 입지보다 당장 연고도 없는 지방에 내려가 고생해야 하는 남편 걱정이 먼저였어요. 아직 신혼이기도 한데 지방 발령은 너무 가혹했죠. 남편은 발령난 지역에 원룸 하나를 구하고 거기서 평일엔 지내고 금요일 퇴근과 동시에 신혼집으로 올라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남편을 보내는 것은 매번 해도 슬프더군요. 남편을 보내고 평일엔 혼자 외로웠지만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올라오는 남편 덕에 괜찮았어요. 평일엔 일이 바쁘기도 해서 시간도 금방 갔으니까요. 근데 저의 재택근무 소식에 이어 남편의 지방 발령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본인 아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발령돼 혼자 힘들 텐데
주말마다 집에 오는 고생까지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지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네가 남편 따라 내려가든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시간이 많으니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성질을 내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택근무여도 하는 일은 같아서 늘 바쁘고 남편이 주말이라도 집에서 쉬고 싶다고 오겠다고 해서 못 간 거라 말씀드리며 잘 마무리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때 전화로는 성의 차지 않으셨는지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평일엔 제가 재택근무를 하니 당연히 집에 있겠다 생각하시고 무작정 찾아오신 것 같았죠. 그날따라 유독 일이 바빠 정신이 없어서 작업방에 앉아 일을 쳐내고 있었어요. 제가 일에 너무 몰두한 것인지 초인종 소리도 듣지 못했나 봐요. 갑자기 벌컥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집으로 성난 발걸음을 하며 들어오셨죠. 일에 집중해 있던 정신이 그 소리에 번뜩 차려지더군요. 다급하게 거실로 나가자 거실 가운데에서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초인종을 못 들어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에 대해선 의문투성이었죠. 서울에 오게 된다면 하루 전이라도 연락하시던 분이 이렇게 경우 없이 집에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특히 평일이라 집에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도요. 팔짱을 끼고 눈으로 집안을 훑으신 시어머니는 이 비싼 곳에서 혼자 사니까 좋냐고 비꼬시더군요. 그러더니 집안 살림을 뒤져본 적도 없던 분이 집안 이곳저곳을 헤집으며 남편 없다고 대충 해놓고 사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출근도 안 하고 남편도 주말에만 오지 시댁은 멀기까지 하니 네 세상이라 행복하냐고 하셨어요. 그러고선 제 차림새도 한번 훑어보시고는 참 너처럼 편한 며느리도 없다. 시엄마가 왔는데도 그렇게 다 늘어진 옷차림새로 저 지금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어요 티를 내고 있니? 하고 괜한 말로 비꼬셨죠. 그리고는 눈으로 보니 더 걱정되고 화가 난다면서 어차피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면 남편 생각해서라도 주말에 내려갈 생각을 하든가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셨어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지방 발령된 곳이랑 시댁이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 시댁이 있는 지역에 내려와 근처에 자리 잡으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건강이 중요한데 본인 아들이 지방 발령으로 내려가 혼자 지내면서 스스로를 잘 챙기지도 못하고 일만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요즘 자다가도 뒤척이신다고 걱정도 늘어놓으셨죠. 당황한 제가 별말을 못하고 이걸 어떡하지 하며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저렇게 별 생각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본인 가슴을 퍽퍽 치시더군요. 집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 시댁으로 내려와 며느리 역할이라도 하라고 강요도 하셨어요. 와이프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며느리 역할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건강식이나 내조하는 방법도 본인이 알려주시겠다 하셨죠. 말하면서 저의 의견은 신경도 안 쓰시고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건지 집은 본인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통보하시고 돌아가시더군요. 그 주 주말 집에 온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대체 갑자기 왜 저러시냐고 내가 집에서 일하면 더 바쁘고 재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으며 벌이는 똑같은 거 아시는 거냐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오빠가 어머님 좀 말려. 이건 진짜 너무하시잖아. 전에 집 갔을 때 재택 얘기하니까 그때도 표정 변하시면서 집에서 일하는 걸로 돌려서 엄청 비꼬셨는데 오빠 지방 발령 나자마자 아예 대놓고 성질을 내시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그리고 재택이어도 일하는 거 똑같고 안 그래도 요즘 엄청 바빠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다짜고짜 집에 찾아오셔서 집안 다 헤집고 성질 내시잖아. 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어? 엄마가 걱정되셔서 그러는 거잖아. 비밀번호는 잠깐 들리신다고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어.
당신 요즘 회의 나갈 때 있다고 했던 거 생각나서.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인데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내가 언제 어머님 싫다고 말한 적 있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야지. 나한테 너무하다 다그칠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난 집에서 빈둥대는 한량이고 오빠만 온갖 고생 다 시키는 나쁜 사람이야. 지방 발령을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신혼이기도 하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주말마다 오빠가 올라오겠다며. 나도 주말 부부 하는 거 싫어. 누가 남편이랑 신혼부터 이렇게 떨어져 살고 싶겠어?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건 아니지. 근데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아들 걱정에 그러신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는 태도니 결국 일주일 만에 본 남편과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에 온 주말 이틀을 내리 싸우다 남편이 어머니께 말해보겠다는 결론으로 다시 바쁜 평일 생활을 각자 이어나갔죠. 근데 잘 말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잘 안 풀린 건지 시어머니는 더욱 제게 연락하시며 본인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셨어요. 매일 전화하셔서 처음엔 차갑게 말씀하시더니 나중엔 타이르기까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은 이거였어요. 혼자서 큰 집을 놀리고 지방의 원룸이어도 집을 하나 더 구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 돈 낭비라는 것이었죠. 왜 굳이 돈을 두 곳이나 나가게 하냐면서 돈이 아깝다고요. 재택인 사람이면 어디서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면서 아직 신혼인데 둘이 바짝 벌어 돈 모을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이 있는 지역은 집값이 서울보단 저렴하니 집도 좀 더 좋은 곳을 구할 수 있는데 집에서만 일하는 너도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설득하셨어요. 근처 살면 집안 살림도 본인이 챙겨줄 수 있으니 더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평일엔 어차피 빈집이나 다름없을 건데 여러모로 낭비가 맞다고 확신한 듯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의 존재와 제가 하는 일들은 시어머니 안중엔 없는 것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면서 더 이상 말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이 막 넘어가는 즈음에 걸려온 전화에 여느 때와 같이 듣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빈집이라고 하시는데 저 매일 집에 있다고요. 지금 저에게 집은 쉬는 공간도 되지만 출퇴근하는 직장도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노는 것이 아닌 일을 하고 있고 전에도 불쑥 찾아오셨을 때도 바쁘게 일하느냐고 어머님 오신 것을 좀 늦게 깨닫고 뛰쳐나오는 것 보시지 않았냐고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신혼집을 차린 이유는 둘 다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라고. 남편도 결국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저도 중요한 프로젝트엔 회의도 다니면서 아예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종종 간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재택이라도 똑같이 일하면서 왔다 갔다 더 바쁘게 일하는데 자꾸 저를 집에서 노는 한량으로 보시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도 했죠.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났고 저도 재택이지만 이사를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지금은 재택이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남편도 다시 본사로 이동할 수 있으니 가능성을 보고 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사실 말하면서도 왜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지만 절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게 하시는데 말씀은 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으로 대답을 빙자한 말대꾸와 반박을 하니 처음으로 의견 강요를 멈추시고 물러나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보다 평화롭고 대화를 통해 설득이 되어 이사 강요권은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 집으로 올라온 남편에 의해 포기하신 게 아니라 잠시 물러나신 거란 걸 알게 됐죠.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 본인이 잘 말해서 해결해보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달리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처음엔 그냥 추억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본인이 나고 자란 시댁이 있는 동네가 좋다고 어필하는 것이더군요. 제가 이사갈 마음이 생기도록요. 내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평화롭고 좋은 동네라
자기도 마음에 들 거야. 우리 엄마가 괜히 집으로 내려오라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내려가신 이유가 친구 동네였는데 너무 평화롭고 좋아서 내려가셨대. 시댁 동네 좋은 건 알겠어. 나도 가보기도 했고 어떤 동네인지도 대강 알아. 근데 그게 왜 중요한데 우리한테? 당신 우리가 왜 신혼집을 유지하기로 했는지 잊었어? 남편은 본인도 처음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길게 보니 지금의 우리 결정이 너무 낭비인 것 같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시댁에 잠시 가보니 동네가 다시 보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요. 나중에 우리도 아이가 생길 거고 그러면 그전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쓸데없는 돈만 나가게 해서 모아야 하는 돈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나중에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더 모으지 못한 것에 후회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어차피 저는 재택이 대부분이고 회의도 가끔 있는 것이고 본인도 시댁이 있는 동네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수 있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라 괜찮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이사 가자는 이야기였어요. 본가로 내려가면 본인 어머니가 살림도 봐주신다고 하니 저도 편할 거라 하더군요. 정 싫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이라도 돈 모은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자 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본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아예 없냐고요. 내 직장은 서울이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 이직할 생각도 없는데 왜 어머님과 당신 선택지엔 멀쩡한 내 직장과 나는 왜 배제되어 있냐고도 했어요. 모든 게 결국엔 남편과 시어머니께만 좋은 쪽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니 제게 들어올 리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셨나 모를 정도로 아들과 붙어 사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시는 것처럼도 보였어요. 며칠 전에 본가를 내려갔다는 것도 전 대화하다 알게 된 사실이니 어머님께서 평일에 부르셨고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시댁을 다녀왔던 것 같았죠. 막말로 처음부터 남편은 어머님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어머님과 상의해 절 설득하려던 것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참 원망스럽더군요. 지금 떨어져 사는 것도 분명 회사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부서 이동도 아닌 지방 발령이 된 것일 텐데요. 모든 것이 그냥 제가 별 이유도 없이 우기고 있다는 듯이 취급하니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도 다툼으로만 끝나고 결론은 안 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시며 저에게 이사를 하라 말로 강요하는 것을 넘어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집 사진과 주소를 보내더니 이 집도 괜찮다며 집주인도 만나봤는데 사람도 괜찮고 입주도 당장 가능하니 정리하고 내려오기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이사를 온다는 전제하에 시어머니는 시댁 근처 집을 보러 다니셨어요. 집 관련된 것도 저와는 의논도 없이 본인 취향에 무조건 시댁과 가까운 위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장 내려올 수 있는 조건도 있었죠. 이게 뭐냐고 물어도 집 어떤지 잘 보고 결정하라고만 하시더군요. 정말 독불장군같이 이젠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고 강요만 하시려고 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집들을 보내길래 처음엔 전화로 안 봐주셔도 된다, 내려간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고생하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듣는 척도 안 하셨어요. 보내는 집이 늘어나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공략할 곳에 방향을 트시더군요. 평일에 혼자서 지내고 있는 제 생활 곳곳에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갑자기 평일에 찾아오시더니 배달이며 소비에 대해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배달도 잘 안 먹고 저 나름대로 평일엔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남편이 오는 주말에만 제대로 차려서 지방에서 고생하는 남편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곳 같이 가는 데에만 돈을 써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도 일이 바빠지면 집에서 해먹지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아주 가끔 배달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되는 날인데
주말에 나온 쓰레기와 그 한두 개 나온 배달 용기들을 정리해두면 그걸 다 뒤져서 배달시켜 먹지 말라면서